다음 우리 박영서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지방시대 정치구구의 목적이 뭡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목적. 지방시대 목적이 저희들 지방시대 정책국은 사실상 지방 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방 주도 스스로 해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태어나서 정주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청소년 정책과의 과장이 있죠. 청소년 정책과. 입니다. 다 순회 과정입니다. 예. 우리 경상북도에 중소기업의 인력이 모자란 건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소멸 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가 나오는 건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멸 지역에 중소기업이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원이. 근데 직원을 채용하려고 수도 없이 공고를 해도 단 한 명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제발 도움을 줘가지고 채용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시대 정책국에서 소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과연 얼만큼 도움을 줬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왜? 기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 소멸 지역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예산 지원해 줍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인구 직원 채용을 한다면 지원해 주는 게 단 10원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뭘 해줍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들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구직하는 단계부터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자료를 더 드릴 텐데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일단은 한 2년 정도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프로젝트에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국장님, 전세도 제가 지원- 이야기하는 거는 예. 저희 지역의 소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예. 중소기업에 취직을 안 합니다. 예, 그럼 왜 하나? 알겠습니다. 구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왜? 더 좋은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예. 왜 굳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열악한 환경. 자, 들어보십시오. 아니 열악한 환경을 떠나서 예. 내가 조그마한 무슨 사업을 한다면 예산 지원을 거의 평균 1억씩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나서 또 안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일으켜.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또 B라는 도시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 또 지원받아. 또 C라는 지역에서 이동을 해서 비슷한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러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A라는 사업을 하다가 그 지원을 받으면 그게 끝나면 다시 B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조금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해서 또 C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또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굳이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직장에 취직을 해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너희들 뭐 학생을 채용한다는데 지금 법무부하고 지금 비자 발급하는데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 특화 비자 확대는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숙련 노동자들을 숙련
아니 협의만 했지 확정돼 있습니다. 확정자가 332명 정도. 아니 경상북도 도지사가 예. 비자 발급을 해서 그거 강력 비자는 안 됐습니다. 그럼 근데 뭐 비자가 무슨 말이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 지금 경상북도에 불법 체류자가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상당히 깨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파악을 안 해봤죠? 유학생들만 따져도 한 7.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인력 시장을 가보십시오. 한국 사람은 인력 시장에 가면 그 인력 시장에 취직이 안 돼. 예.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불법 외국인들 때문에 그나마 있는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또 비자 발급해서 오면 그 사람들도 또 다른 데로 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외국인 그 인력을 데려옵니다. 오면 A라는 회사에 와서 조금 더 지방에 있는 A라는 회사에 오면 조금 숙련되면 대도시로 갑니다. 그것도 야밤에 갑니다. 그냥. 왜? 지역에 뭐랄까 문화적인 생활이 없습니다. 오면 암흑입니다. 암흑. 사람이 없으니까 뭐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는데 그분들이 와서 즐기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평균 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불법 체류해서 갑니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방시대 정치국에 보면 외국인 공동체 과장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교정해서 정책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 안목 기반하면서 창업 작업받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외국인들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불법 체류감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여기 정주하지 않고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의 틀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바꿔서 지금은 아예 KUCT에서는 기업의 수요가 있어야만이 그 인력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이 인력 양성한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임금을 갖다가 보존해 주거나 정주여건을 줍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까지 막 들어왔는데 아까 전에 1만 명 프로젝트에는 기업하고 연결해가지고 수요 있는 거를 그 맞춤형 학과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남아서 여기에 정주하게 되면 우리가 지역 특화 비자를 줘서 여기 있고 만약에 그분이 떠나게 되면 바로 지역 특화 비자의 효력이 소멸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기는 부족하지만 요거는 22개 시군에 지금 19개까지 해놓고 다른 컵을 못해도 내년부터는 복귀가 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기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국내 사람들을 채용하면 숙박비가 일단은 자기네들의 책임을 우리가 회사에서 안 져도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예.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예.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됩니다. 예. 근데 숙식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 인건비를 100원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130원을 줘야 됩니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원은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니, 해나가는 앞으로 정책을 원래 UCT에서 해서 잘 들어오십시오. 내년부터 작동하기 국장님. 시작합니다. 예. 문경의 모 농공단지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40명 정도 숙박을 해요. 먹고 자고 해. 근데 내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 단 10원도 없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경상북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하고 유학생을 데려오겠다는데 예. 과연 이제 그 말로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도에서 10원,
지자체 90원 10%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1대 9로 거의 예산이 3대 7이나 1대 9로 가는 게 맞습니다. 보면 도의 예산이 예. 복수에 보면 거의 대부분들은 뭐 잘 줘야 30%, 못 주면 10% 주고 알고 갑질을 하는데 우리가 도에서 예산 다 해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야 할 것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받지 마십시오. 예, 그 부분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소멸 대도시인 게 같습니다. 소멸 도시에 중소기업의 인력이 필요한지 한번 우리 지방정책국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해보면 몇 명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파악을 해가지고 그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우리가 도움이 뭐가 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뭐 10,000명을 데려온다. 유학생을 300명을 데려온다. 데려오면 100%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한번 지방에 시골이나 이런 지방 도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국장님이 직접 한번 가봐요. 아침 6시에 가보면 불법 체류자 한 예로 묵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국내 근로자들보다 훨씬 높아요. 한 예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내하고 비슷한데 우즈벡 이쪽으로는 국내 근로자보다 더 비싸요. 힘이 좋으니까.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파악을 해보십시오. 일단은 국내 지방 소멸 지역에 근로자가 몇 명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되며 무슨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고 그래 이러한 시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무턱대고 뭐 몇 명을 온다 몇 명을 데려오겠다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하거든.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금 3개월째 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용역하고 일반적인 일환이라고 말이 삼각대기 많아요. 그 용역이라 하면 지금 제조업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희들 우리 이 나도 이 회사를 운영해보지만 단 한 번도 도에서 내는 공모한 적이 없어요. 그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3개월째 용역 중인 게 뭔가 하면 우리 제조 중에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외국인 인력, 그다음에 현재 한국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춤형으로 우리 국내 인력과 해외에서 들어올 인력들을 분류해서 지금 저희들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조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이 많이 물류 가공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1만 명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하는데 그분들이 올 때 정말 먹고 자고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들 근로자를 무조건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먹고 채울 장소가 없어요. 예. 근데 뭐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지금 문경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학교를 샀어요. 폐교 부지를. 그래서 짓는다 하더라고요. 단체로 뭐 하겠다. 예. 도에서도 어떻게 그런 한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먹고 자고 하는 문제도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할 이러한 문제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봐가지고 한번 정식으로 지방에 있는 소멸 도시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한번 도에서 공문을 걸어가지고 몇 명이 필요하고 한번 샘플을 한번 거기 조사 한번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한 박영서 의원님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잘 참여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